석유를 팔면 팔수록 더 가난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 조용히 기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총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지상군도 없이 단 36시간 만에 8천만 인구의 경제 숨통을 끊어버린 전략.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21세기 전쟁이 왜 더 이상 총으로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이게 우리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속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숫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최근 한 달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50억 달러, 전쟁 전보다 40%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얼핏 보면 돈을 잘 버는 것 같지만 이게 실상은 역대급 적자라는 게 반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계산한 이란의 재정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121달러인데 지금 이란이 중국에 실제로 받는 가격은 배럴당 60달러 남짓입니다.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월세 100만원짜리 집을 세입자한테 50만원만 받으면서 세입자 수가 늘었다고 좋아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전쟁 중이라 유조선 보험료와 용선료가 2배에서 3배로 뛰었고, 싸게 팔고 비싸게 운송하는 이중고 속에서 이란 정부 회계 장부는 겉만 화려한 빈 상자로 변해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란 기름을 계속 사주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 싸니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외교 관계에서는 더 지독하게 작동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결제 수단입니다. 중국은 이란 기름값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주고 심지어 물물 교환이 태반이거든요. 이란이 러시아에서 드론 부품 사올 때도 달러, 중동 시장에서 식량 살 때도 달러, 해외 의약품 들여올 때도 달러가 필요한데 위안화는 국제 결제망에서 반쪽짜리 무기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이 사줘서 목숨은 붙어 있는데 정작 산소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 하나 던져줬는데 그 튜브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석유 말고 다른 무역은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이란의 비석유 무역 규모가 연간 약 940억 달러로 시멘트, 플라스틱, 피스타치오 같은 농산물까지 필사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협상장에 나오는 이유는 물류망이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항구에는 출항을 기다리던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안에 든 피스타치오와 사프란 같은 농산물은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느끼는 공포는 오늘 당장 굶는다가 아니라 내일이면 팔 길이 아예 사라진다는 훨씬 근본적인 공포예요. 여기서 미국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 의미심장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란 경제의 90%는 바다 무역으로 굴러가고 미군은 불과 36시간 만에 그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8천만 인구가 사는 나라에 경제 숨통을 조였다는 뜻인 거죠. 그 정도로 이란은 바다에 철저히 묶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봉쇄했다고 알고 계시죠?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안쪽으로 발도 안 들여놓았거든요. 이란 연안 미사일 사정권 안에서 군함 긁혀가며 진흙탕 싸움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잡은 곳은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배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해 입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란과 오만 사이 좁은 해협이 호르무즈고 그 해협을 빠져나오자마자 나오는 탁 트인 바다가 바로 오만만인데 이란 항구에서 출발한 배는 100% 이 바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좁고 위험한 해협 안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훨씬 넓고 안전한 바깥바다에서 나가는 배만 하나씩 골라 세우는 구조인 거죠. 한강 다리를 전부 폭파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한두 곳만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유조선을 발견하면 아주 조용히 무전을 날리거든요. 항로 돌려서 떠나온 항구로 그대로 돌아가라, 딱 이 한마디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미사일 구축함과 특수부대가 슬슬 접근하죠. 실제로 봉쇄 시작 이틀 만에 이란 항구에서 나오려던 유조선만 10척 넘게 조용히 뱃머리를 돌렸고 총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못 쓸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구 같은 차바하르 항으로 향하던 유조선 2척도 미 구축함 무전 한마디에 그대로 회항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악랄한 걸까요? 배를 납포하면 국제 분쟁이 터지고 격침하면 인명피해 나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항만 시켜버리면 기름 가득 실은 배가 어디 팔지도 못하고 바다 위에서 연료만 까먹으며 떠돌게 되는 거거든요. 선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악몽이 없어요. 보험료는 치솟고 화물주는 손해배상 걸고 한번 회항당한 배는 낙인 찍혀서 다음 계약도 못 잡게 됩니다. 결국 이란 기름 실을래요 하고 물으면 전 세계 어느 선박회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시장에 고기 장수가 있는데 옆에서 경찰이 사려는 사람마다 슬쩍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사면 당신 털릴 수 있다고요? 고기 장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그 고기를 사지 않는 구조. 지금 이란 기름이 딱 그 꼴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GPS 위치 장치 그냥 끄고 유령선처럼 몰래 다니면 되잖아. 실제로 이란 선단이 지금 그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스푸핑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미치스탈이라는 유조선은 무려 11일 동안 위치 신호를 가짜로 쏘면서 몰래 빠져나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미군 감시망을 너무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드론 정찰 위성, 인공지능 영상 분석,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까지 총동원돼 있어서 배가 GPS를 꺼도 레이더와 위성에는 그대로 잡힙니다. 심지어 요즘 미군 위성은 배 한 척의 그림자 모양과 물결 패턴만 보고도 유조선인지 만재 상태인지까지 판별해낸다고 해요. 옛날 같으면 깃발 바꿔 달고 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가도 미군이 끝까지 쫓아와서 납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저 멀리 인도양에서 붙잡은 전례까지 있어요. 트럼프는 군사 압박에 외교 카드까지 치밀하게 깔아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아바드 협상이거든요. 파키스탄 수도 이슬람아바드를 협상 장소로 고른 것도 치밀하지만 진짜 핵심은 중재자로 앉힌 인물입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문니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전 사령관이라고 치켜세운 바로 그 인물이에요. 문니르는 과거 파키스탄 군사정보국장을 지낸 군인인데 그 시절에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와 오랜 친분을 쌓아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게도 친구, 이란에게도 친구, 이런 중재자는 사실상 지구상에 몇 명 안 됩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20일시간에 걸친 협상이 열렸고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직접 날아갔고 이란 측에서는 국회의장 칼리바프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한 방에 마주 앉은 역사적인 자리였는데 무려 46년 만의 일이었죠. 그런데 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핵 농축 문제에서 양쪽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주권 포기는 절대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3일 트럼프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해상 공세를 즉각 발동해버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15일 문니르가 다시 테헤란으로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들고서요. 휴전 만료일은 4월 22일, 이란에게 남은 시간은 주일 남짓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유럽을 종이호랑이라고 대놓고 비웃어왔는데 말만 세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진짜 호랑이인 트럼프가 발톱을 꺼내자 이란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는 이란 경제 지표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전쟁 중에도 버티던 이란 리알화가 한 달 만에 15%나 폭락했고 테헤란 바자르 상인들은 환전상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리알화 한 보따리를 달러 몇 장으로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이 정부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그 수입이 사실상 제로로 떨어지면 공무원 월급, 군인 급여, 식량 보조금이 전부 동시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정권 자체의 흔들림입니다. 권력자 입장에서는 미국 폭격보다 더 무서운 게 성난 자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보여주는 유연함은 결코 인간적인 선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본능인 겁니다. 평화는 감동적인 연설이나 도덕적 호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 지갑을 쥐고 테러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치밀한 계산에서 온다는 것.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게 지금 강대국 사이의 게임 룰이에요. 이제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봉쇄는 단순한 바다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돈줄과 자존심을 동시에 묶어버린 완벽한 체크메이트였거든요. 배 한 척 격침하지 않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그저 회항하세요라는 무전 한마디만으로 한 나라 경제를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이란 앞에는 두 갈래 길만 남았어요. 끝까지 중국 바지가랑이 붙잡고 연명하면서 리아라가 휴지 조각되는 걸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4월 22일 휴전 만료 전에 협상 테이블에서 적당한 가격에 도장을 찍을 것이냐.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번 주 이슬라마바드에 다시 앉을 이란은 우리가 알던 그 중동의 거친 형님 모습은 절대 아닐 거라는 사실이에요. 21세기 전쟁은 미사일 숫자와 병사 수가 아니라 물류와 금융으로 승부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포탄보다 눈에 안 보이는 계좌와 항로가 훨씬 더 무서운 무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유조선 수십 척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중동판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결국 우리 주유소 가격표고, 우리 식탁 물가고, 우리 월급 명세서입니다.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닌 거죠. 이상 랭킹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